얘기 솔직히 좀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제가 임기훈이었으면 진짜 일하기 싫었을 거 아니에요.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고. 이것이 직권남용에 걸릴 만한 큰 일이냐는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간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제가 그렇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김은혜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또 멘탈이 나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가요? 바이든 날리면 때도 열 몇 시간 동안 이제 두문불출이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그로기 상태이지 않나. 통화했다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정말 했다고 쳐요. 그걸 믿어준다고 해요. 녹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했을 땐 또 얼마나 길게 이 방송을 끌 거예요. 그래 우리 이거는 방송도 좀 굉장히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잘라서 없는데 영상 편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우리나라가 또 금메달 하나 추가하면서 13번째 금메달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참 잘합니다. 네, 저희도 좀 잘해야 되는데. 자,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뭐 주말에도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에 리볼드 아르기닌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어제도 또 선정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고. 금요일은 없냐? 아닙니다. 금요일도 저희가 또 나름 준비하는 게 있으니까요. 오늘도 댓글 또 좋아요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8월 9일 금요일 순서 함께 해주실 분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죠.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역시 뭐 선임 대변인에는 윤희석 대변인님만한 분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임자를 떼기로 했어요. 직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수석 대변인 두 분하고 네. 그냥 다 평대변인으로. 그래요? 수석 대변인이 되신 거예요? 아니 수석은 이제 국회의원이신 원내만? 분, 국회의원이신 분이 수석. 좀 약간 내려간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사실 아. 선임 대변이라는 게 소식이었는데. 없는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네. 네. 김기현 대표 때 2기를 시작하면서 그때 강서구청장 이건 이후에 이거 아니죠. 저 괜찮아요. 아니요, 그건 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선임이라는 건 나이 드신 분, 시니어 이런 의미로 오히려 더 쓰일 수 어르신이에요. 있거든요. 저보다 네. 나이 많으신 분 두 분이나 더 계세요. 연인단에 나이로 그러시 마세요. 아니 입술이 터질 정도로 이렇게 그러게요, 열심히 열심히 하셨는데. 하셨는데. 금메달 따는 거 보느라고. 여튼 대변인님으로 네. 이렇게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이시죠? 이동학 전 최고 어서 네,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권도- 여기도 또 입술 터지셨네요. 네, 태권도인으로서 입술이 네, 다 터졌어 왜? 태권도인으로서 태권도에서 금메달 2개 나온 거 태권도인이에요? 정말 자축을 합니다. 네. 뭐 태극 일장 뭐 이런 거는 다 합니다. 어릴 그런 때 건 다 그거 어렸을 때 다 말고. 뛰었죠. 네. 네. 오. 저도 이제 그냥 5단 정도 되는데 5단? 오. 네, 오. 네, 오, 5단 정도 진짜요? 되고 저도 원장님은 초중 날라서 물리 고등학교 차는 때 거 선수 생활도 하고. 진짜요? 진짜? 네네네. 네. 그래요? 네, 우리 무림계 출신입니다. 무림계 출신. 5단이면 돌려차기 가능이죠? 돌려차기까지 가능하고요. 한 바퀴 반 정도 도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허경영, 요즘 친구들은 거의 한 3바퀴 돌아요. 허경영 같은 얘기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이걸로 공중부양 이거 가능합니까? 저 물병 이 병뚜껑 딸 수 있어요? 뒤돌려차기 같은 걸로? 머리 위에 올려놓고 찾죠. 이런 거. 와. 네. 이동학. 머리는 안 건드리고 딱 저것만 탁. 네. 다시 여러 보입니다. 명 머리 건드린 다음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지금 다 알 가능하죠. 수가 없지. 네. 그렇지. 이동학 최고 태권도인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이분은 수석입니다. 수석 대변인 김보협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석입니다. 네. 네. 여기는 대변인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혁신당. 4명 있는데요. 네. 제가 수석이고 나머지 3분은 그냥 대변인. 그렇습니까? 예. 강미정 대변인 그냥. 예. 다른 분들 박미정, 배수진, 그 검사 이규원 이렇게 그렇지. 예, 3명이 대변입니다. 다른 분들은 저 그냥이란 말을 앞에 붙이는 게 좋겠어요. 그냥 그죠? 대변인. 그냥 대변인. 저스트 맹활약 중입니다. 맹활약. 그건 아니 서운하죠. 간짜장도 네. 아니고 그런 양 얘기- 대변인. 그냥 대변인이 얼마나 그러면- 그래도 수석 예. 대변인 돋보여야 되니까. 네. 여튼 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넘버원 대변인이신 거죠? 근데 논평을 제일 많이 내시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으니까. 예. 그리고 대변인 한 분이 더 있는데 원내 대변인 신장직 의원 이렇게 원내 해서 대변인. 대변인 5분. 전체 5명입니다. 그러시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나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네. 네. 김보엽 대변인님이고요.
우리 뉴스 전해주실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팬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최윤경 기자 때문에 이거 본다는 분들이 생기고 네, 있어요. 네, 예, 조금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관심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죠. 네. 원하지 않거든요. 아니,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네, 적당히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뉴스로 들어갈 텐데, 이 첫 번째 뉴스 좀 심각합니다. 네, 이제 권익위에서 저희가 어제 이제 속보로 전해드리긴 했어요, 방송 중에. 네. 근데 권익위에서 부패 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국민권익위 국장급 인사고, 고위급 인사인 거죠. 네, 부패 방지 업무를 20년간 해온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대표 응급 헬기 이송 사건을 다 담당했던 그 부패 부처의 그 부장 네. 대리였는데 실제 국회 나와서 답변도 하신 분이었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자필로 쓴 메모 형식의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네. 가족에게 미안하다라는 표현과 함께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분이 A 씨가 명품백 조사 과정에서 네. 사건을 종결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계속 내왔고 이게 그냥 종결 처리된 이후에 매우 힘들어했다라는 이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여러 추측, 뭐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곤 있는데 가능한 이제 현재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 한 말씀 정도씩만 듣고 좀 넘어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시는 걸로 저 야권 뭐 대변인 분들의 뭐 논평 같은 걸 좀 들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혹시 입장이 어떻습니까? 일단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네. 저희가 뭐 일단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유가족분들 좀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것 네, 같고요. 지금 정부가 들어와서 어쨌든 정의와 공정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뭔가 초과삼간을 다 태우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정해 놓은 어떤 룰이 있는데 네. 그 룰이 사실은 내부자들끼리 벌어지게 되면 그건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로 나오지 않으면 그건 그들만의 리그니까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외부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양두구역이 내부에서 진행되면 상관이 없는데 외부로까지 계속 나오게 되다 보니까 양두구역을 외부로까지 강요하는 이 상황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양심에 지금 반하는 그 일을 어쩌면 인생을 부정당했다라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이 저는 공정위뿐만 아니라 상당히 정부 부처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 권익위뿐만 아니라 예, 앞으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오지 않아야 되지만 내부를 폭로하는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예. 네. 저는 어제 이 논평을 쓰면서 사실 조심스럽게 네. 정치적 타살에 가까운 이런 죽음이 더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물론 어느 한 개인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수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국가권익위, 국민권익위라는 조직을 사랑을 했고 네.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자신이 가진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자랑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근데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신, 철학과 달리 그 권익위의 수뇌부라는 사람들이 그 수뇌부는 윤 대통령의 측근 그다음에 윤 대통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 후배 아닙니까? 네. 이런 수뇌부가 자기가 가진 생각과 정반대의 결론을 강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걸 주변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이분을 결국 죽음으로 몬 건 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 하나 살리려고 멀쩡한 공무원 한 분이 돌아가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건데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네. 어제 성명에는 제가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이 얘기는 이분은 듣지 못하겠지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공무원들이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괴로움과 고통에 네. 시달릴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권에서는 이 정권의 좀 부당한 압력 등이
이번 그 안타까운 사건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아마 추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죠.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이거 뭐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지금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공무원이 이제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 이런 지적에 공감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도 표현을 하셨지만은 이 부끄러운 정치판을 돌아본다 이 말씀에 모든 뜻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본인의 어떤 양심과 본인의 생각과 다른 어떤 결정이 강요될 수도 있었다고 야권에서는 지적을 하는데 어쨌든 이걸 시시비비를 지금 가리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걸로 네네. 보이고 이분의 이런 선택 앞에 대단히 부끄럽다는 말씀 그리고 고인께서 영면하시기를 네.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 말고는 지금은 뭐 따로 드릴 말씀이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요거는 뭐 추가로 또 더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좀 네네.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밝혀지는 대로 조금 더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의 SNS에 올린 글 한 대목만 이제 읽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고인의 사망을 계기로 우리 정치의 참담한 현실을 돌아본다.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의 처리를 두고 실무를 맡은 공직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야가 상대를 악마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중간에 낀 공무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때다. 네. 이렇게 올렸거든요. 이 대목에 다들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다. 공감 못합니다. 제가 얘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네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왜 여기에 부끄러운 정치판이 나오고 여야가 나옵니까?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더 명확하게 밝혀지기는 해야 되겠지만 네. 이분이 짧은 메모 나중에 나오면 알 수 있고 지인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했다는 얘기들이 이미 JTBC 보도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여야가 한꺼번에 욕을 먹어야 됩니까? 이거는 수뇌부 인사가 사안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고 나의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심리적으로 힘들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화해서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죠. 네. 네. 자, 그러면 요 뉴스는 요 정도로 좀 전해 드리고요. 네. 다음 뉴스도 한번 좀 이어진 뉴스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어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발의가 되는 거죠. 네. 이번에는 이제 기존의 특검법과 달리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특검법 네. 네, 수사 대상에 김건희, 그러니까 이종호의 그 멋쟁이병 단톡방 이야기가 같이 네네. 들어가면서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걸 두고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특검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 법안을 내놓길 바랍니다. 더 강하고 센 특검이 아니라 더 허접한 특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와 민생 해결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이제라도 특검법에 대한 집착과 고집을 그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과 달라진 세 번째 법안은 이제 수사 대상이 이제 추가가 된 거고 나머지 내용들은 거의 같은 거죠. 대동소이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을 지금 뭐 박찬대 원내 대표라든지 아니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게 오히려 더 세진 게 아니라 더 허접해졌다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더 허접해졌다? 그래서 뭐 허접이란 단어의 뜻은 뭐 다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짐작하건데 더 통과가 안 될 만한 법을 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여당이 받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특검을 하도록 하는 거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그걸 발의를 했다는 뜻은. 근데 그것과는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진 법을 또 세 번째 발의를 한 거다. 그러면 원래의 목적은 사라지고 정치 투쟁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난만 받을 텐데 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표현을 허접한 법안이라고 표현하신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네. 그래서 야당이 이렇게 되면 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특검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아마 장동혁 최고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전술적으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명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좀 의아했어요.
예, 뭐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이 수사가 진행되면 네. 저는 여기까지 분명히 뻗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넣는 것은 이게 뭔가 협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뭐 이 여지를 봉쇄해 버리는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뭐 의아스러운데 이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먹튀거든요. 네. 자기 본인이 당 대표 나올 때 네. 본인이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해놓고 한동훈 아니라는 게 없잖아요 지금. 네, 그걸 아직 내야지 병합심사도 하고 뭘 네. 할 텐데 그걸 얘기할 게 없어요. 지금 약간 우리가 허수아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허수아비를 때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이제 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민심과 당심을 얻어서 대통령을 심판하면서 대통령 세력을 이긴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 그대로 윤석열화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지금 뭐 제2부속실도 설치한다고 그러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지금 비공개로 뭐 휴가 뭐 비공개다 뭐 이렇게 해놓고서 여기 찌롱 하면서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국민적 비호감을 사고 있고 더더군다나 공무원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본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야당 탓하고 야당 나쁜 놈들 이런 얘기만 네. 하고 있으니까 공감하기가 어렵죠. 나쁜 놈이라고는 안 했어요. 아니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 정도 되면 네. 다른 당이 낸 법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당은 이런 입장이다. 우리 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안을 내겠다라고 좀 책임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가 대표 출마 회견에서 네. 국민의 눈높이 민심을 언급을 하면서 내가 대표가 되면 한동훈 대표가 되면 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했어요.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름 넘었는데 또 발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네. 어떤 내용의 특검법을 낼 것인가, 제3자 추천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걸 내놔야지. 그런 걸 내놔야지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국혁신당은 이미 7월 25일에 그 재의결이 실패한 날 네. 그날 법안을 내놨거든요. 네. 박은정 의원이 냈고 저희는 김건희 씨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방해 행위가 여러 정황이 드러났다. 이것마저도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특검법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허접한 특검법이라고 하지 못할 겁니다. 뭐 다른 의견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여당이라면 야당의 이런 사실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히 이슈가 좀 된 것 같긴 하고요. 이런 법안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뭐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뭐 새로운 법안을 내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지적은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발의를 왜 안 하냐 네. 한다고 해놓고 왜 안 하냐 이 얘기만 묻는 게 저는 참 이상하다고 느껴요. 중요한 거는 법안이 통과돼서 법안 내용대로 특검이 설치가 돼서 네. 뭔가 특검 수사 내용이 나오고 뭐 이런 거를 바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냐, 한동훈 대표가 어떤 내용을 발의할 거냐 그것만 묻고 있잖아요. 내용을 보지 않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발의하겠다. 본인은 추진하겠다고 예. 얘기를 했는데 네. 민주당이 벌써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네. 민주당이 발의를 안 한 상태, 저 같으면 제가 민주당이라면 발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뭔가 얘기라도 하려는 시도를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건 없이 그냥 딱 발의를 했는데 보니까 내용이 더 안드로메다로 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나중에 병합심사 말씀하셨는데 병합심사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닫아놓고 민주당만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국혁신당도 있지만은 그러면 저희가 뭐 안을 내든 말든 네. 국회에서 170몇 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냥 알아서 통과시킬 텐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런 논의를 할 만한 장을 해놓고 공격을 하든 뭐 병합심사를 하는 건데 그러기도 전에 이렇게 놓고선 니들은 왜 안 내니라고 하면 저 입장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게 최선일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이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네. 분명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고 얘기를 해서 발의를 하라는 얘기는 네. 병합심사를 통해서 같이 합의해서 뭔가 여야 합의에 특검법안을 내자 이렇게 가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네. 보세요.
설령 제3자가 추천한 특검법을 저희가 냈다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세요. 지금 수사 범위가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김건희 여사까지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굳이 이거를 명시했어야 하는 정도로 더 뭐 표현상 더 독해졌다고 제가 할게요. 허접이라는 표현보다는. 네.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오히려 아니, 그러면 근데 다른 예. 법안을 내시면 돼요. 보통 법이라는 게 이렇게 내놓고 나면 반대를 하든지 이걸 빼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다른 법안을 내서 대부분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서 통과를 하잖아요. 합의에 한다는 지금 게. 상황에서 네. 중간 지점을 찾을 만한 상황으로 보이냔 말이에요. 이 법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아니 근데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얘기 솔직히 좀 어려우시잖아요. 지금 상황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저는 민주당 이해를 못 하겠어요. 여기서 저는 개혁신당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서 개혁신당이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찾아가가지고 한동훈 아니 본인이 지금 이게 성안이 어려우시면 우리가 해드릴게요. 네, 해가지고 뭐 장동혁 최고위원도 만나고 다 해가지고 약간 뭐 이렇게 뭐 청탁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어쨌든 약간 수주를 좀 받아가지고 개혁신당이 좀 발의를 그런 해준다, 역할들을 대신. 해주면 오히려 제3당의 역할이 좀 더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제- 그렇게- 제4당이잖아요. 제4당. 제4당.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네. 윤 대변인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 민주당이나 조국 혁신당이 사전에 미리 여쭤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이 정도 법안이면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해서 이 정도 법안을 하면 심기를 나중에 거스르면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원래 국회 운영 원리는 네. 각각의 법안을 내고 그걸 나중에 심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법안을 내야지 이제 뭐 다음 스텝이 있는 건데. 아니 저는 잠깐만요. 이게 처음 발의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세 번째잖아요. 원래로 하면 네 번째예요. 네. 발의는 세 번째지만 네, 네. 똑같고 더 강해지고 더 독해진 내용대로 가고 있는데 네. 저희 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저희 당이 내게 될 경우에는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의 내용을 담아서 발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뭐라고 했느냐?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쳐서 당론을 모아서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아직 그 과정이 없는 상황이에요. 네. 네. 안 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그러면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좀 좋게 해석하자면 민주당이 더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매운맛으로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협상을 염두에 두고 양보할 거를 고려해서 조금 더 매운맛으로 냈고 그러면 국민의힘도 이렇게 해서를 내면 대신 이런 정도는 우리가 양보, 이런 정도는 그쪽에서 양보하세요. 뭐 이런 정도로 갈 수 있는 협상 가능한 혹시 법안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까? 아니죠. 저희는 제3자 특검법안 제3자가 추천하는 내용을 이미 얘기를 했고 그럼 네. 민주당이 그걸 받아줘야 되는 입장인데 민주당이 그걸 두 개를 다 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수사 범위도 빼줘야 되고 특검 추천권도 야권에서 하는 거를 제3자로 두 개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 이 그래서 말은 제가 근데 말을 막아버렸다는 법안이 얘기를 하는 발의되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서는 되게 근데 그게 제가 허수아비라고 계속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공회전하는 이야기인 것 돈을 같은데.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다람쥐 책 돈을 갚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돈은 보여줄 듯 말 듯 하면서 우리가? 돈이 있는지는 제가 지금 안 보이거든요. 있다니까. 돈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네, 그거를 근데 돈을 보여주지. 갚겠다라고 맞아요. 하면 패를 까야지 그다음에 야, 하는 저 돈 나한테 거지. 갚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네. 그거라도 이제 신뢰가 갈 텐데. 아니 돈 세기도 전에 안 돈을 한다는 거 아니야. 돈을 안 보여주고. 집에 금송아리 10마리 있으면 뭐 합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 방식으로도 국민의힘 내에서 다수 의원들의 동의를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근데 한동훈 내는 거죠. 대표는 진심이긴 한 거예요. 이거 빨리 하겠다. 근데 이제 의원들이 좀 반대가 있어서 아직 그 설득 과정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뒷부분은 제가 모르고요. 네. 앞부분은 확실합니다. 하겠다는 거는 의지는 의지는 확실히 있다. 있고. 그걸 걸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 예를 그러니까, 들면 예. 박정훈 의원 뭐 이런 분들이 그냥 발의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박정훈 의원. 측근 단독으로. 의원들이. 네, 네, 측근 측근 의원들이 의원들이. 10명만 되면 네. 발의는 아니 하니까. 당에서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 과정이 있은 다음에 박정훈 의원도 하는 거지. 네, 네. 그냥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럼 당내 의견들은 의원들의 의견들은 뭐 그래도 이제 당에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대체로 그래 뭐 요 정도 해서 3자 정도는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이 정도 톤이에요? 아니면 야 무슨 특검이야 이게 뭐 이런 톤입니까? 반대 의견을 보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설득의 여지가 있는 거고 한동훈 대표 말로는 중진 의원들을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니 많이 수긍을 하시더라. 여기까지는 공개된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지금 특검법을 할 상황이냐도 좀 봐야 할 거고요. 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조금 있으면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볼 여지가 있고.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JTBC가 어제 또 단독 보도를 네. 했습니다. 네. 다른 언론사에서는 아직까지 네. 보도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제 사건을 넘겼고 그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 온 게 8월 2일이잖아요. 지난해. 네. 우리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날인 8월 3일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두 차례 전화한 통화 네. 내역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통화 내역을 보니까 김은혜 그 수석의 발신지가 네.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던 경남 거제의 저도 기지국이었다는 거예요. 추측해 보건데 네. 아마 김은혜 수석이 대통령의 휴가를 이제 수행하고 있었고 동행을 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이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던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임기훈이라는 사람의 통화 기록을 쭉 보면 굉장히 그날 바빴다. 그리고 그 중에 청와대나 대통령실에 이제 수석 기록이 하나 더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통화 기록을 쭉 보시면 네. 그 2023년 8월 3일에 8시 43분부터 시작되는 임기훈, 유재은, 김은혜, 박진희, 조태용, 이시원, 김기현 이런 사람들 통화가 쭉 이어지거든요. 하루 네. 종일. 그 과정에 이제 그 전에는 몰랐던 김은혜 수석 통화 기록이 드러났던 두 차례. 제가 임기훈이었으면 진짜 일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전화 너무 많이 오죠. 여기저기서 막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고 그리고 김은혜 당시 수석의 그 아까 통화 기록 뭐 지도도 좀 나왔습니다만 이동하면서 전화한 것 같은데 그죠? 한 번은 그 섬 이쪽에서 전화하고 한 번은 섬 이쪽에서 전화한 것 같은데 네. 기지국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아마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뭔가 급하게 좀 전할 내용들이 좀 많았나? 이제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요거는 우리 대변인께서는 뭐 크게 볼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통화 기록이 이제 네. 누구와 누구가 통화를 한 것을 쭉 보다 보면 이 사람도 있었네.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한 번도 안 나왔던 대통령실에서 김은혜 추가로 나왔다. 당시 수석이 네, 나왔다. 수석. 홍보수석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대통령과 같이 있었다 그 당시에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으로 들릴 수는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서로 통화를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한 것이 과연 법에 저촉되는가, 과연 불법이냐, 과연 이게 해서는 안 될 일이냐, 이 판단이 있은 후에 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 그냥 통상적으로 업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지국 저 전화 잘 터진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저도에서도 잘 터지는. 그럼.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통화를 한 것은 뭔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면 봐요. 이 말은 직권남용으로 그 수사 외압으로 보인다는 우리의 그 이야기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할 수 있느냐 이 판단이 그걸 돼야 된다. 너무 법적으로. 당연한 전제로 놓고 네. 말씀하시니까 네. 저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럴 거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그걸 판단을 먼저 해야 된다. 파악하고 얘기해야죠. 네. 통화 기록은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를 그러면 우리 사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통화를 뭐 우리 비서들 수석들 또 뭐 장관들 이렇게 많이 했다 정도 얘기해 주면 조금 오해가 덜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얘기는 네.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이 임성근 사단장 관련한 네.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게. 서로 전화를 했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북새통이 막 그런 느낌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얘기는 그 앞단에서 네.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네. 이게 마치 이 일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네, 불법이다, 불법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걸 전제로 깔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명이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통화 많이 한 것까지가 이제 지금 나온 거잖아요. 극박인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통화한 거는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많이 통화한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렇게 많이 한 건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압박했어 안 했어 이제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날 하루 통화로만 보면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인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전화를 여러 차례 하죠. 그리고 신범철 차관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수사단장 이분이 보직 해임되고 집단항명 혐의로 그 문제가 됐죠. 네. 그리고 경북경찰청에 이첩돼 있던 기록을 가지고 군검찰이 가져오죠. 네. 이
뒤에 하루 뒤의 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통화는 아마 그 후속 조치에 관해서 다 잘 정리가 됐느냐. 혹시나 우리 쪽이 너무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끔 뒤에 마사지를 잘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추정이 안 나오게 하려면 적어도 뭐 물론 이제 어떤 비밀스러운 통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공개돼서는 안 될 통화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면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뭐 통화가 아마 그때 있었을 거고 뭐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봐라 이 정도 통화 내용이었다 정도 하면 그래도 의혹이 좀 많이 풀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윤 대변인의 네, 이야기는 아니 이게 통화가 뭔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불법이라고 하면 이건 네. 근데 기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네. 재판정에서 판단을 받아서 유죄가 되면 잘못인데 네. 지금 그 얘기시잖아요. 이 업무 과정에서 가져오라고 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지시를 했을 수도 있고 네. 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당연히 통화가 있을 수 있는데 왜 네. 그걸 자꾸 잘못된 통화라고 전제하느냐는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라서. 이 여기서 합의를 보기는 굉장히 네, 어려워요. 대화가 안 된다는 아예 거예요. 출발점이 서 있는 자리가 전혀 다르기 달라요. 때문에 그래도 하나는 좀 짚어드리면 이게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련된 결국엔 그거잖아요.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그냥 막 억눌러 버렸던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수사단에서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그 과정에 윗선에서 개입하지 말라는 게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취지잖아요. 그 취지를 완전히 뒤집었는데 그 윗사람이 개입을 해도 문제인데 이거는 대통령실 전체가 그냥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완전히 그냥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어쨌든 박정훈 수사단장이 조사건 수사건 간에 어찌됐건 그거를 경찰에 넘겼으면 경찰에서 이 문제를 그냥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일찌감치 나서가지고 조사 과정에서부터 뭔가 윗선의 의중을 실으려고 했는가. 여기가 이제 그 관전 포인트인 거예요. 근데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은 어찌됐건 이 사건 수사 기록을 이첩을 당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임기훈하고 통화한 것은 저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이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입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럼 구체적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국방비서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된 거냐라고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설명 듣기 위한 통화였다고 보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도 혼재해서 말씀하신 거고 또 이첩과 뭐 외압과의 관계를 막 섞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군사법원법 개정한 것은 군에서 사망사고 또는 성비위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경찰에 이첩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말씀이시라면 왜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름은 수사단장이지만 수사할 권한이 없고 조사만 하고 이첩만 하면 되는데 수사한 것처럼 본인이 결론을 내서 이첩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외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에 대한 외압, 수사 자체가 아니니까 이거 조사잖아요. 이첩 단계에서 외압을 했냐 이 얘기인데 이첩 단계에서 벌써 박정훈 대령이 권한에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관이 뭔가 개입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얘기를 하는 것이 왜 나쁘냐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군사법원법이 그렇게 뭐 독립적으로 하라 그런 거는 경찰 쪽 얘기예요. 군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박정훈 수사단장이 거기에 기록했던 게 예를 들면 수사 죄목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 누가 만들었냐?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만들어서 내린 거예요. 그 양식에 채워서 준 거예요. 그게 왜 잘못됐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망사고 때는 네. 한 번도 다 문제가 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만약에 그러면 군 내에서 사망사고나 성비 사건이 있으면 기초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누가 합니까? 뭐 사망 사고가 터졌으니까 바로 경찰에 전화를 해서 여기 사망 사건 터졌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수사단에서 기본적인 조사는 하고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고 조사 대상은 누구고 이런 걸 정리해서 보내면 그때부터 이제 수사권이 관할이 넘어간 거니까 경북경찰청에서 다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다 수사를 하는 거죠. 앞에 수사를 했던 게 불법이다. 군사법원법 취지에 어긋난다. 그거는 저는 어불성설인 아니, 것 그 같아요. 뜻이 아니라 이첩 대상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꼭 수사단장 혼자만 그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명시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니, 장관도 오케이를 했잖아요. 그건 회의 협상에서 8명을 넘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오케이 했는데 네, 네. 다시 뭔가 불호령이 내려가지고 야, 아닌갑다 다시 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 지금. 정황은 이미 다 나왔죠. 그거는 자, 이미 그러면 공개가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그게 사실을 하더라도 네. 그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문제냐? 특검을 할 정도로 네, 문제가 네, 될 네. 수 있는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때 네. 탄핵 사유 그런 거에 걸리는 거냐 네, 정말 이것이 직권남용에 걸릴 만한 큰 일이냐는 법리적인 판단이 들어간 다음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순서라고 제가 그렇죠.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그 주장을 말씀드리고 해야지 있고 이제 판단할 지금 수 말씀드린 있으니까. 탄핵까지는 일단 이거를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이- 제 생각에 뭐 입장은 다 얘기. 제가 할 만큼 했는데 할 만큼 했는데 아 윤석 대변인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잘했잖아요. 네. 마지막에 아니, 당에서 마지막에 아주 파종만 좋아하시고. 하나 붙이면 김은혜 의원님은 제가 볼 때는 또 멘탈이 나가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아, 하는데 그런가요? 전화를 안 예전에 받으신다고. 바이든 날리면 때도 열 몇 아. 시간 동안 이제 두문불출이셨잖아요. 거의 홍길동 수준이셨는데 그때 이제 거의 뭐 완전히 홍보 수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그냥 사라져가지고 기자들이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네. 저는 지금도 약간 그런 그로기 상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분 이 좋은 병원 또 소개시켜 주시면 아니 그때는 상담도 사라질 수 받아보시고. 있지만 지금은 네. 의정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아니요. 출석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 좋은 점은요. 눈에 안 띌 수 국회에 있다. 가면은 지역구가 있다고 하면 되고요. 지역구가 가지고 국회가 있다고 하면 됩니다. 그 양쪽에 기자를 보내면 그런 수를 쓸 수 있습니다. 아, 본회의에도 근데 한두 번 빠지는 거지 여러 번은 못 빠지잖아요. 양쪽에 기자 보내면 도로 위에 있다고 하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저는 그냥 다만 좀 약간 안타까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문제가 없는데 왜 뭐 통화한 걸 갖고 뭐 이래저래 문제 삼냐. 근데 지금 이제 이미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고 차라리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다면 오케이 8월 1일, 2일, 3일 혹은 뭐 7월 29일, 30일 뭐 이런 통화들이 정부 내에서 뭐 주요 요직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이 정도 통화가 있었으니 뭐 더는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차라리 조금 더 우리가 클리어하게 뭐 그 부분은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그 있지는 않을까? 말씀은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그런가요? 통화했다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정말 했다고 쳐요. 그걸 믿어준다고 해요. 녹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네. 했을 땐 또 얼마나 길게 이 방송을 끌 거예요. 그래 우리 그거는 방송도 좀 굉장히 하죠. 아 그런 차원이라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없는데 영상 편지 대통령 예. 실어놓고 소설은 뭐 제가 잘 쓰니까요. 아, 저한테. 어이, 너무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입장차가 있는 걸로 보고요.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김경수, 조윤선 복권입니다. 아, 광복 이게 왜 진짜지. 한숨? 이거 이제 나왔네. 근데 이거 확정은 아니죠? 네, 아직 확정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그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권 대상자에 네, 복권 대상자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사면심사위원회가 이제 그 명단을 만든 것이고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럼 대통령과 이제 뭐 등등등의 판단을 통해서 최종적인 명단은 1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이 거의 뭐 100%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요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네. 이름은 그냥 또 나왔다. 아, 어떻게 복권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능성이 높죠.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야권에서 또 다른 어떤 뭐 대선 주자 잠재적 대선 주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습니까? 잠재적 대선 주자가 하나 생긴 거죠. 예, 복구가 된 거죠. 아 그래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정말 복권이 돼서 국민권이 회복이 됐다. 네.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네. 조국 대표의 지지율을 온전히 흡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요? 앞으로. 왜냐하면 조국 대표 정말 죄송해요. 예, 예, 많이.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아니, 뭐 지지율 흡수가 뭘 모르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예. 이분은 국민권이 회복이 되고 네. 이분은 국민권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예, 그렇다면 당 지지율이. 이름을 바꾸실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당 크다. 이름을 바꾼다는 뭐 경수혁신당. 경수혁신당으로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네. 뿌리가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예,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가 결국은 대선 행보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터전이 어디가 될 거냐까지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죄송합니다. 옆에 터전이 계신데. 어디예요? 그 터전이 조국 혁신당으로 아니 가서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당 네, 소속. 탈당하고 그러니까 네. 민주당 지금 그 내 얘기를 하신 것 환경이 같아요. 또 네. 앞에 계서 또 죄송한데 그렇게 죄송하긴 엄혹한 하지만. 거예요. 네,
제가 할 말은 많으나 아직 복권이 다 안 됐어요. 복권만 되면 네. 제가 아 김경수 플랜 쫙 짜드립니까? 아니 뭐 짜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일 복잡해졌다. 반기시는 것 같네요. 아 잘하셨잖아요. 아. 국민통합 차원에서 복권 얼마나 좋아요. 아, 네, 이쯤 말했으면 대통령에게 확실히 비난할 복권 일은 하나도 되겠나 없어요. 그러니까 야권보다 오히려 저 국민의힘에서 더 좋아하시는 것 아니 같아요. 뭐 그런 뜻은 아니지만 네, 환영하고 계십니다. 해석과 앞으로 대처는 야권의 몫이다. 어.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기대하시는 바와 같이 네. 그런 일들이 마구 막 펼쳐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저는 이번 사면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짜장면 시키면 짜장면 위에 완두콩 한 3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완두콩 정도의 의미인 거죠. 아 그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조윤선 왜 그러냐면 지금 수석이 조윤선 짜장면이에요? 수석도 그렇고 네. 네. 그렇죠. 그 짜장면이죠. 그 이제 국정원장 원세훈 국정원장. 네. 그러니까 전부 다 MB 때 범죄 저질러 가지고 실제로 그런 핵심적인 문제 저질렀던 분들을 사면하기 위한 어떤 뭐 그냥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아니 그 사면을 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아니 그러니까요 네. 본인이 사면 복권을 해줘야 되는데 네. 국민의 원성이 또 자자해질 것 같으니 아. 결국엔 완두콩 3개 올려가지고 그게 김경수 그렇죠. 복권이다. 그런 카드로 그냥 활용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고 그럴 정도까지 민주당의- 전략적이지 아니 않지 않나요? 획책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국민통합 네. 차원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해석을 하시라고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윤 대변인 이렇게 신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알고 앞에 힘들어서 그래요. 앞에 힘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뭐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지난번에 네. 그 영수회담. 총선 끝나고 네, 영수회담 했을 때 김경수 지사 얘기가 나왔답니다. 네. 어.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네. 윤 대통령에게 요청해야죠. 사면을 요청했을 것 같잖아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게 아니에요. 네. 윤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표에게 복권을 내가 얘기를 했대요? 김경수 지사 복권을 안 시킬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가 떠오르는 거 나오는 건 내가 맞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했다는 그 거예요. 얘기가 일부 기사로 나오기도 했어요. 기사로도 그 나왔었죠. 뉘앙스가. 네. 기억이 나네. 그때. 네. 진짜 자기만의 프레임에 빠져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엔 너 밀어줄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취지였잖아요. 그럼 그때 이재명 기사가. 대표의 반응까지 나왔습니까? 그 얘기는 없었어요. 그게 좀 재밌고 그때 이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김경수 전 지사는 보통은 사면 복권을 같이 하잖아요. 우리가 사면 네. 복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사면 한번 시켜주고 네. 복권은 이번에 시키는 이례적인 케이스로 한 거죠. 아마 뭔가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네.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은 있는 것 같다는 네. 거고. 활용하면 활용은 돼요? 조국 혁신당과는 무관하잖아요. 조국혁신당은 무관하고. 저는 김경수 활용이 지사- 잘 안 될 것 네. 같다고 안될 얘기를 것 같다. 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자기네 뜻대로 안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럼 대선에 엄청나게 나올 만한 어떤 의지가 일단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네, 본인에게서. 네, 김경수 지사에게서 느껴져야 되는 것이고 실제 그런 플랜을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진짜 분열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치르고 완벽한 통합과 확장을 이루어. 그럼 자기네 뜻을 못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첩첩산중이에요. 그 본인의 프레임까지 이 야권이 움직여줄 그런 정도의 동력이 뜻대로 없어요. 움직여지지 그거는 않나요? 뭐 안 그럴 돼요. 수도 있어요. 그럴 네. 수도 있는데 오늘도 보면 벌써 김두관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는 장문의 입장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네. 적극 환영한다. 나는 김경수의 양심을 믿고 무죄임을 확신하고 정치적 희생양이다. 복권 시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당 대표 주자잖아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바라는 분이 많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바로는 네. 벌써 하루밖에 안 됐지만은 민주당 내에 있는 현역 의원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업돼 있다 그런 얘기를 좋아서 그런 거죠. 아, 반갑죠. 아니, 좋아서. 반가운 그러니까 왜 일이긴 좋으냐고. 하죠. 반가운 아니, 근데 일이긴 이제 하죠. 친문 네. 세력들이 그렇죠. 어쨌든 벌써 이제 민주당- 긍정을 하시네. 민주당 그 내에 관점으로 한번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반가운 일이긴 아니 하죠. 네. 복권이 돼서 네. 이제 우리의 주자가 하나 더 늘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거죠. 그 민주당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네. 이 민주진보 진영 쪽에 아주 훌륭한 정치인 한 분이 더 정치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어. 그러면 좋은 거죠. 예, 바로 그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석하시기를 바래요. 예. 밖에 나가서 하늘을 개인적 보고 친분이 있나? 숨을 쉬면서 생각해 보면 제 얘기가 좀 이해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가 이건 이견이 어, 없습니다. 이견이 네. 없지. 네. 아, 예. 이런 거 목소리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 예. 사면복권 이걸 대통령이 참 남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민통합 차원이라든지 이러면 여야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요. 그래서 여당이 좀 많죠. 6대4 혹은 7대3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 김경수 지사 복권 이전의 사면복권 사례를 보면 네. 9대1이에요. 여야 9대1로 하는데 그 1은 다 여권으로 넘어간 과거 야권 인사들. 그래서 실제로는 10대 0으로 그래요? 사면복권을 윤 대통령이 남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총선으로 당선된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는 총선 직전에 사면이 되신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정원의 댓글 공작, 네. 경찰 부하를 동원해서 댓글로 막 달았던 이런 분들이 사면 복권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분도 있어요. 아 총선 전에 많이 그렇게 아니 예. 그거는 이웃집에 글쎄 그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럴 수는 있는데 확정 판결이 안 난 상태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떤 분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했는지를 좀 예를 들어주시면 제가 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총선 전에 사면을 갑자기 한 케이스는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표나기 누구를 전에 뺐냐는 공천 얘기예요. 신청을 하고 뭐 그랬던 사례는 그러니까 있었는데 야당에 누구를 뺐냐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경수 김경수 지사 지사가 왜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복권이 돼야 되는 거죠? 예전에 사면 복권을 세트로 할 수 없었느냐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는 딴 얘기고 지금 누구를 뺐다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뺐냐는 거예요. 아, 과거 사례로 보면 제가 명단을 다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지난번 설 그리고 그 이전의 광복절 이런 명단을 쭉 보면 네. 한 보통은 다른 정부에서는 균형을 6대4, 좀 맞추는데, 7대3 네. 아니 균형이 딱 맞지는 그렇죠. 않아도 그걸 근데 이번에 드리는데 9대1 정도 됐다. 저희가 죄를 많이 져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네. 도대체 한 명이라도 말씀을 해달라고요. 사례는 누굴 뺐냐? 아. 그게 남아 있어 아니, 이 말씀을 하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뺐다는 네, 말은 아닌 아니고.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적어도 없는 사람은 할 수는 비율을 없잖아요. 누구, 아니 그러니까 그랬다고 누구. 해서 9대1 뭐 이렇게 너무 나가는 거죠. 근데 저는 10대 빵인데 여기. 예전에 어쨌든 사면도 네. 정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술이잖아요. 아니 딴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 뭐 누구냐고. 강서구청장, 김태우 구청장도 얘기를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 건 김태호가 아니고요. 왜 네, 나와요? 네. 다른 얘기. 그러니까 훌륭한- 자 좋아요. 자 훌륭한- 여권에만 사면복권을 뺀 그 사람 권리를 최순실. 남용을 했다고 하시면 도대체 누구를 야권에서는 안 했다는 거냐? 그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최순실이에요, 얘기를 최순실. 얘기 나옵니다. 예. 지금 여기 최순실이래요. 최성원 씨는 왜 안 해주냐고 다 하면서 지금 그 얘기 그분은 나옵니다. 야권 그건 인사. 잘 할 말이 없네. 그건 할 말이 없네. 윤석 대변인은 왜냐면 뭐 윤 대통령이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한다고 굳이 하는 그렇게 대통령이랑. 비균형을 못 맞췄다면 아마 그거는 국민의힘이나 혹은 뭐 여권 쪽 인사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아니 사람들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네. 도대체 누구냐는 말이에요. 예, 사면을 많이 시켜줬을 수는 있으나 그렇게 뭐 의도를 가지고 야권 인사를 특별히 뭐 배제한다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그러니까 같다. 누구를 해줄 사람을 안 해줬다는 대상을 네.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확정 판결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네, 일이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뭐 당 대표 이제 지인 대표 그분부터 다음에 시작해서 다음에 다 제가 하니까. 정리해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정리해서 오시면. 가져올게요. 네. 그리고 정리까지 하세요. 그냥 그 말씀 확정 한 번만 판결 얘기하면 되지.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은 네. 사면복권 될 거를 알고 다음 재판을 포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이심에서 확정시키고 확정한 케이스도 예.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이쪽에 죄 많이 지은 저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확정이 돼야 되니까. 예, 예. 저는 이게 여야 균형의 시각이 아니라 네. 그냥 원리 원칙이 있어요. 이거 사면을 할 때는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본인의 철학과 가치에 맞춰서 네. 예,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지 않는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나중에 법무부든 어디든 또 내부 고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한번 기대하세요. 네. 하나만 요 더 할까요? 재밌는 거. 조윤선 씨는 아. 너무 얘기가 없긴 했네요. 근데 뭐 특별히 얘기하실 게 없는 거죠?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네. 복권 대상이 된 거예요. 네. 아 뭐 정치 활동을 그럼 다시 하겠네 뭐 하겠다. 이런 아, 예. 뭐 그분은 안 하실 가능성이 예상도 높죠? 그래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죠. 그럼 하려고 본인의 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네. 그런 개인적인 욕망은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여권의 분열을 시킬 수 있는 잠재적 대권 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윤선 전 장관이. 아 그래요? 우리 좋지 뭐. 네, 한 분 더 알겠습니다. 생겼으니까.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아, 요 국민의힘에서 금투세 폐지를 당론 추진하겠다라고 예, 예.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요새 금투세가 뜨겁고 저희가 요 얘기를
오늘 뭐 아주 큰 뉴스는 아니라 사실 빼려고 했다가 우리 댓글도 너무 금투세에 지금 다들 그럼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들고 왔어요. 근데 민주당 입장은 아직 명확하게 결정이 되거나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뭐 명확하게 지금 쓴 거고요, 그죠? 네. 네. 금투세는 아예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 이 협상이 입장. 여전히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취약한 한국 증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네. 금투세를 그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시그널이 된다? 그 신호가 정프로님을 비롯한 주식계 증시에 네. 증시에 참여하는 1,400만 경제 주체들에게 네. 어떠한 악영향을 줄 거냐 아. 이것까지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 네. 이게 저희 입장이에요. 네. 아, 정프로님 지금도 굉장한 악영향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금투세와 상관없이 이미 많은 걸 잃고 있는데. 네. 네, 그래요? 안 돼, 안 돼. 안 되더라고. 저는 이거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왜냐면 당대표 간 토론을 했으면 네, 당대표 좋겠다. 간 토론을 해봤으면 네. 좋겠고 이게 누가 이기면 와 뭐 이게 완전 승기를 그쵸. 잡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왜냐하면 어쨌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뭐 이런 기본적 원칙도 있지만 그런 원칙을 떠나서 이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왜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차후에라도 계속 이렇게만 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금융시장 고도화나 이런 것들 가야 될 방향인데 네. 그 방향 속에서 지금의 우리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여야 정치인들이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토론해가면서 아 저런 점은 좀 받아들이고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정치권으로서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민주당 입장이 뭐예요? 지금 이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이거는 사실 2020년도에 이미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네, 네, 네. 통과시켰던 거잖아요. 네. 두 번 유예했고 네. 이제 내년 1월달에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상태죠. 그런데 당 대표가 이거를 그러니까 전 당대표죠. 예, 이거를 완화하는 발언을 시사하는 발언을 네, 네, 했고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전당대회 이후에 네. 당선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당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당의 입장은 서 있지만 위태위태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러면 내년 네. 1월 1일 시행을 한다. 도입한다 그냥. 가지만 그렇죠. 당 네. 대표가 조금 완화 정도의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그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정도. 그렇죠. 예. 아, 그럼 지금 당장은 뭐 하기에 뭐 토론하기는 그래서 애매하겠네요. 제가 박찬대 뭐 네. 원내대표 권한대행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입장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나가기가 참 애매할 것 같다는 그게 생각이 드는 아니라 거예요.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 공인회계사 출신 박찬대 대표 있으니까 한동훈 나와. 했는데 쫄리면 한 사람 더 데리고 와도 돼.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임광현 네. 의원이. 그래서 그래서 나갈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나 격식 상관없이 우리는 네. 실용정당이니까 나간다 했더니 박찬대 대표가 뭐라고 했어요? 한심하다고 그랬어요. 저희 보고. 네. 지금 금투세 토론이라고 할 때냐. 그 3당도 도대체 껴주세요. 네, 토론하시면. 정치당은 삼당. 입장이 네,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3당도 껴주세요. 조국혁신당은 어제 논평을 통해서 네. 좀 토론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어제 명확하게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건가요? 그때 그 아침 최고위원회에서 사례를 든 거는 사모펀드 얘기를 하면서 네. 얘기를 했는데 제가 경제 지식이 짧긴 하지만 전체 그 코스피 규모에 비하면 국내 사모펀드는 소수이고 그 중에서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오히려 더 소수인데 즉 이 문제를 진단하려면 전체를 크게 보고 해야 되는데 단 하나의 작은 반대 사례를 들고 이러니까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가 당론으로 확정이 되면 금투세 폐지가 되면 우리나라 세수의 전체 얼마가 줄어든다. 금투세 도입하면서 그때 거래세를 낮췄습니까? 네, 낮추겠다고 했죠. 아직 안 낮췄나요? 네, 그것도 그러면 그 안 문제는 낮췄어요.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에서 네. 처음에 몇 년 전에 이 법안을 낼 때 그때 당시 최은열 의원인가요? 네. 낼 때 지금 금융 그 거래세가 0.234%예요. 근데 그걸 절반으로 낮추자. 낮추자는 전제하에 이거를 이제 세금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요 얘기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정부에서 1,400만 개미가 다 피해를 본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던데 저는 이런 건 완전 호도라고 봐요. 맞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대상자가 어차피 12만 명, 14만 명 요 정도 되는 거고 사실은 1% 정도인 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거기에서 점점 이게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 1%보다 더 많은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죠. 앞으로 주식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 대상자들이 많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부에서 오히려 그런 여론전 호도를 해가면서 여론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는 건 아닌 거죠. 잘못 네. 해석하신 네. 거예요. 정보를.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호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체 1,400만 참가자 중에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5천만 원 이상 이익을 얻는다. 그 사람들만 세금을 받는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자꾸 정부에서 크게 얘기한다는 말씀인데 누구라도 자기가 얼마를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간에 나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5천만 원 넘게 벌면 나한테 세금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야 5천만 원 정도 벌 사람이면 대충 10% 잡아도 5억 정도를 투자할 사람이면 부자 아니야? 이거 부자 감세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잖아요. 신호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경제 주체들이 예상을 하면서 경제적인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 과정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실 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아까 그 사모펀드 관련된 그 발언의 취지는 아마 그걸 겁니다.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지금 이제 이익이 생길 때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이제 종합소득으로 아마 맞을 텐데 그렇게 되면 금액이 많은 경우에 최고 47%인가 아마 그 정도까지 맞을 거. 27.5%. 예, 예? 아니 그 사모펀드가 25% 3억 이상이니까 25%의 네. 지방세 그 10% 그러니까 0.1 더해서 27.5% 그건 한번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산이 되니까 예. 꽤 덜 받는다는 네, 얘기죠. 소득에 대한 이제 세금 많이 네, 내는데 네. 만약에 지금처럼 금투세를 실행하게 되면 요건 이제 20% 정도로 이제 낮아지니까 오히려 그 찐 부자들의 내는 그 세금이 더 줄어드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래서 금투세 시행이 진짜 부자들한테는 더 이익이 되는 거 아니냐는 뭐 그런 얘기가 아마 그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맞는 말이에요. 예. 그 금투세 관련해서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배당이 적어지니까 낼 세금이 적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미국은 역으로. 다 내면서 네. 좀 아니 많이- 저는 미국 주식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 내라 그러면 네. 야 잘됐다 나 아, 돈 벌었구나 벌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미국은 진짜 네. 박하잖아요. 250 빼고 내라 그래가지고 맞아요. 진짜. 근데 저는 이제 보수든 진보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 가치와 철학이 이제는 맞지 않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한편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노인 1,000만 시대잖아요. 7월 10일 날 노인 1,000만 명이 넘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근데 이제 앞으로 1,100만 명, 1,200만 명, 1,300명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냐면 부양자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구 황금기를 지금 지나서 이제는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복지의 대상자들, 의료의 대상자들, 연금 대상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당연히 비용이 더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뭐 작은 정부를 추구하든 아니면 감세 정책을 추구했던 어떤 보수의 기본적 가치와 철학이 이제 이 시대상에 맞지 않은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건 반대편에서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지금 세수결손 작년에 56조나고 올해 또 20조가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은행에 지금 뭐 상반기에 지금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거의 꾼 것만 90 몇 조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7월 달에만 10 몇 조 원을 또 껐다는 거예요, 정부가. 아니 그리고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감세로 이렇게 계속 가게 되면 정말로 존엄한 뭐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국민들께 네.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정부 5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말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간다는 것 자체도 저는 근본적 토론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자 거죠. 세목을 줄이고 세율을 내린다는 게 국가 그 재정 수입이 준다는 걸로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 경제 참가자들의 의욕을 높이고 경제 활동을 더 부양해서 파이를 크게 해서 적은 세율로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경제학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급 경제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인세 낮추자는 얘기도 네. 법인세 낮춰주면 투자가 늘어나니까 더 많이 생산을 하니까 예를 들어 세율 조금 낮춰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이런 논리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걸 토론을 하자는 거지. 지금 세목 줄인다, 세율 좀 낮춘다는 게 무조건 부자 감세고 지금 돈도 없는데 뭐 어떻게 재정 운영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 토론을 저희가 하자고요. 네, 예, 저희가 장르만 또 여의도에서. 주최를 하기로 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뭐 박찬대 원내대표든 누구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번 결정된 건 아니고요. 네.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추진, 계속 추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잘라가지고 양쪽에 보내려고. 네. 왜 양쪽에 보내요. 조국혁신당도 네 군데 보냅니다. 세 곳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재명 아까 진 대표 얘기하셔서 그 이재명 아. 진 대표는 뭐예요 정확하게? 그게 뭐 진급 예정자.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뭐- 상병진, 병장진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아냥거림이라기보다는 대표진 그냥 이렇게 해학적 표현으로. 네. 아, 해학적으로 네. 이해하면 됩니까? 네. 기한양 아니고요. 저- 깐죽거리는 거예요. 에이, 또 그렇게까지 당 그러니까 대표인데.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될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거- 취지의 그렇죠. 이야기인 거죠. 전당대 왜 하세요까지 네, 나가는 그런 거죠. 취지의 이야기고 아. 요것만 답해주고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의 이 진중권, 김경률 이 두 분은 아니죠? 아니 뭐 인사 내용은 제가 모르는 거지만 네. 그런 방향은 아닌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높진 않은 거예요. 이분들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제가 볼 때는. 기사가 나와서 좀 당황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아, 여의도 연구원은 뭘 연구하는 거예요? 여의도를 연구하죠. 아 여의도를. 여의도 연구해요? 연구원 옛날에 정말 잘 나가는 곳이었어요. 아. 아니 지금도 그런가요? 네, 저희는 장르만 여의도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러면 세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 금요일 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세 분 손잡고 같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